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최두영입니다. 오늘 스포티비 뉴스 신원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베이스볼 타임 오늘 주제는 LG 트윈스의 부진입니다. 자, 일단 최근에 LG 트윈스의 성적을 좀 살펴보죠. 3시리즈 연속 루징을 기록하고 있는 LG 트윈스인데 7월 들어서 성적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담당 기자로서 최근의 부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6월 말이죠. 그 6월 중순 뒤쪽에 있었던 두산과 시리즈 이후로 그 시리즈 이후로 지금 12일 경기 취소됐으니까 11일 경기까지 네. 하면은 순위가 10위입니다. SK나 한화보다 더 승률이 낮은 이제 그 구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불펜 부진도 있겠고 타선에서 좀 쳐줄 선수가 부진했던 시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일정은 대진운 같은 것도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이지 뭐 어떤 한 가지 뭐 요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LG 트윈스가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그 순위가 하락할 만한 요인이라든지 좀 변곡점이 될 만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정확히 어떤 사건이나 뭐 어떤 선수의 부진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5월에 좋았던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6월 그 중순 이후, 6월 말 이후에 그 굉장히 안 좋았던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네네.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일단 불펜이 5월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6월 이후에 6월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는 7월부터는 이제 리그 최하위까지 떨어진 상태고 뭐 그리고 타선에서는 이제 팀 내 넘버 3 타자였던 최은성 선수가 발목 부상 이후에 굉장히 부진하면서 발목 부상 공백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진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팀에 뭔가 쳐줄 만한 선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 부진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로 거론되는 게 바로 방금 말씀해주신 최은성 선수의 부진입니다. 최은성 선수가 최근 들어서는 좀 심리적으로 힘들어한다라는 인터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부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최은성 선수가 그 전에 했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야구는 언제나 힘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잘 되고 있으면 잘 되고 있는 대로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못하면 못하고 있는 대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스포츠인데 사실 최은성 선수가 이렇게 부진했던 적이 없는 선수는 아니에요. 뭐 시즌별로 좀 부진한 시즌도 굉장히 있고 그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월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발목 부상 전까지만 해도 타율이 3할 5리였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11경기에서 안타가 4개밖에 없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이제 취소가 되긴 했지만 구창모 선수 상대로 안타를 치기는 했어요. 깔끔하게 최은성 선수가 만족할 만한 깔끔하고 시원한 안타는 좀 아니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고 뭐 발목 부상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라모스 선수 얘기도 빼놓을 수는 없겠는데요. 라모스 선수가 사실은 시즌 초반에 리그를 지배하는 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빠졌다가 돌아오고 나서 물론 최근 들어서는 약간 홈런도 나오고 있고 장타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장타가 좀 잘 터지지 않는다 이런 고민도 좀 있었잖아요. 월별로 끊어서 봤을 때 네. 5월 OPS가 1.2를 넘었었는데 이제 6월에는 허리 부상도 있었고 그 시기에 0.8까지 떨어졌습니다. 0.8이 낮은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시기별로 이제 부상 전과 후의 차이가 좀 컸으니까 네네. 그런 걸 굉장히 뭔가 부상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는 이제 홈런이 6월에 비해서는 타수가 전부 다 이제 절반 수준에 가까운데 홈런은 이제 6월과 7월이 같습니다. 네. 그만큼 장타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류중일 감독이 뭔가 발사각이 떨어졌다라는 이제 분석 결과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허리 부상이 있었으니까 이제 허리를 좀 내리는 게 조금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특유의 스윙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삼진이 좀 많죠. 네. 이게 어쨌든 라모스 선수 특유의 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높은 쪽의 직구에 헛스윙하는 장면이 많았는데 11일 경기에서도 마이크 라이트 선수한테는 이제 커터성 공들에게 아주 다 헛스윙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7월 이후에 라모스의 뭔가 기대치를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보려면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투수
선수들이 그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몸에는 이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컨디셔닝 파트에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1루수 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이제 오케이 사인을 보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올 시즌 LG 트윈스 성적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좀 부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역시나 그 윌켈차 1, 2, 3 선발의 부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부진했던 건 좀 사실이죠. 그렇죠. 네.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에서 자가격리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 이게 생각보다 이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는 있어요. 뭐 실제로 자가격리 했던 선수들 중에 부상을 겪은 선수들도 있고. 네네. 에릭 요키시 선수 정도만 빼고는 거의 다 뭐 부상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페이스를 좀 기대보다는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윌슨과 켈리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 이유는 좀 다르죠. 뭐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코너워크에 노력을 하다가 좀 볼넷 같은 타사구 출루 허용이 많아진 그것이 이제 부진의 원인이고,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은 그런대로 금방 찾았어요. 네. 150km 정도까지 나오고, 그런데 이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단 타구운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장타 허용이 많아진 거, 피홈런이 뭐 작년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불응행 장타 허용이 늘어난 그런 점까지 겹쳐서 실점이 이제 배로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윌슨과 켈리 두 선수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면 윌슨보다는 켈리가 아무래도 정상 궤도에 좀 더 가깝다라는 평가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팀에서는 자체적으로 뭔가 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네. 트레이닝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팀이고, 뭐 트레이닝 파트도 굉장히 잘 보강을 해온 팀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뭐 피지컬이나 뭐 이제 구속의 트래킹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뭐 저희에게 다 그걸 공개하진 않겠죠. 대신 추측을 좀 해보자면 켈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구 구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뭔가 몸의 그 2주 자가격리 영향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윌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가격리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니까 준비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은 비슷하게 받았을 것이고, 같이 이제 성의껏 준비를 성실히 다 해왔다는 얘기를 이제 합류 직후에는 받았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분명 한번 부진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LG 트윈스가 반등 요인을 찾아야 되겠죠.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 또 이미 돌아오는 선수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반등 요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돌아온 선수들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종 선수와 보우석 선수가 다시 팀에 합류를 했어요. 이영종 선수의 합류는 특히나 팀에 좀 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영종 선수가 원래는 박용택 선수와 함께 지명타자로 로테이션을 하면서 뭐 외야수 세 포지션도 다 돌아가면서 외야수들의 체력 보전과 함께 공격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맞는 카드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시즌 개막 직전에 손등 부상을 당하면서 거의 2달 가까이 공백기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비록 멀티히트까지는 아니었지만 한 경기에서 한 개의 안타를 이제 꾸준히 치면서 이제 3번 타자에 넣고 있는 유주인 감독의 기대치를 조금 이제 다 응답을 하고 있고, 수비에 있어서도 계속 수비에 나가고 있죠. 퓨처스 리그에서도 중견수 우익수로 이제 9이닝 동안 전부 뛰었고, 1군 돌아와서도 이제 다른 선수들이 지명타자에 들어갈 수 있게 뭔가 여유를 제공해주는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우석 선수가 일단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일단 마무리로 뛰지는 않고 있고 그 앞에 좀 던지고 있어요. 보우석 선수의 합류도 불펜진에게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되겠죠. 고우석 선수가 빠졌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1이닝 불펜 투수의 한 2달 정도의 공백은 단기적인 공백이라면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5월까지는 그게 제 예상대로 됐거든요. 근데 6월에는 이상규 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게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이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월별로 변화를 했는데 5월에는 3.53이었고요. 6월에는 6.39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7월에는 그보다 더 나쁜 7.39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5월에는 여건욱 선수가 선발 투수들이 굉장히 부진했을 때 그 뒤에서 굉장히 잘 막아줬어요. 그래서 윌슨 켈리, 차우찬 이 세 선수의 공백이 여건욱 선수 덕분에 좀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네네. 6월에는 여건욱 선수가 좀 체력이 좀 떨어진 것인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페이스가 떨어지면서 선발 투수들이 부진하면 뭔가 그 뒤에서 이닝을 잡아줄 선수가 이제 없어진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윌슨 켈리, 차우찬 선수의 부진이 더 크게 느껴지는 6월이 되었고, 그리고 이상규 선수는 6월에 좀 확실히 자신감을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 LG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한 상태로 퓨처스리그에 갔다 왔습니다만 다시 퓨처스리그에 두 번째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김대현 선수도 이제 꾸준하지는 못했죠. 뭐 11경기에서는 피홈런 2개로 동점을 허용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우석 선수가 복귀를 하게 됐고, 그렇다면 고우석 선수가 과연 언제쯤 마무리로 던질 것인가?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어요. 사실 뭐 그동안 이상규 선수라든지 정우영 선수가 좀 버텨주곤 있습니다만, 그 류중일 감독의 속내도 그렇고, 어쨌든 결국엔 고우석이 마무리로 가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제쯤 보세요? 이거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제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5경기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음. 이제 당분간 이게 지금은 고우석 선수의 재활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네네. 실전 투구를 1군에서 하면서 마무리 투수의 보직이 올라가기 직전 단계라고 이제 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연투 없이 열흘 동안 한 5경기 정도 던지게 하면 본인이 예전에 던졌던 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이제 류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경기라고 하면 늦어도 이번 주니까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하는 고우석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우석 선수가 마무리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준다면 네. 6월에 좀 안 좋았던 것들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LG가 작년에는 7회까지 앞선 경기 승률이 9할 8푼 5리, 64승 1무 1패로 전체 1위였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아직 2달 정도밖에 시즌을 치르지 않았는데 23승 1무 3패, 승률이 8할 8푼 5리입니다. 5리입니다. 네네. 전체로는 7위에 해당하거든요. 작년에 뭐 불펜 투수들이 약해서 윌슨 켈리가 뭐 승수를 못 쌓았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사실 네네. 불펜에서 역전패한 경기는 거의 없었어요. 점수를 못 내서 뭐 뒤쪽에서 뭐 켈리 선수나 윌슨 선수가 못 이긴 정도는 있었지만 윌슨 켈리가 불펜 때문에 졌다고 볼만한 경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좀 잘못된 분석이라고 보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벌써 7회 이후 앞선 경기에서 3패나 하고 있다. 네. 그 3패 원인이 뭐 고우석 선수의 부재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죠. 그렇죠. 이상규 선수도 뭔가 두 번째 퓨처스리그 간 건데 여기서 자신감 찾고 돌아오면 뭔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불펜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건 확실합니다. 김중 선수도 돌아올 예정이고 이정용 선수도 지금 불펜 퓨처스리그에서 꾸준히 던지면서 마지막 이제 합류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펜의 뎁스만큼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돌아올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대표적인 선수는 김민성 선수하고 박용택 선수죠. 네, 일단 주중까지 업데이트된 소식에 따르면 김민성 선수는 런닝은 100%로 하지 못하지만 타격 훈련은 무난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거 LG 트윈스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네네. 다 이제 이천에 가서 훈련하는 선수들, 재활하는 선수들 영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네네. 김민성 선수가 타격하는 장면까지 거기 나왔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어떻게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근육 쪽 문제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다 그 통증이 해소된 뒤에 이제 러닝 훈련을 다시 이제 시작할 상황이고, 박용택 선수도 근육 쪽 같은 문제잖아요. 네네네. 게다가 이제 회복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때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또 휴식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박용택 선수는 이제 부상 시점도 김민성 선수보다 한 2주 정도 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이 정도 됐으니까 아직은 좀 휴식을 하면서
상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비슷한 예로 류지혁 선수, 기아의 류지혁 선수도 지난주까지 팀에 합류하지 않고 아주 네. 휴식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 역시 뭐 이 재활 기간이라는 게 전부 아픈 이후에 바로 뭔가 운동을 하고 그런 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이제 요양이라고 해야 될지 휴식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네네. 박용택 선수는 아직은 특별한 소식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부상 당한 시점도 좀 뒤니까 좀 돌아오는 시점도 아무래도 좀 더 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선수들 이야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LG 트윈스가 최근 들어서 부진에 빠져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7월 들어서 2승밖에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LG 트윈스가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신원철 기자 말씀해주신 대로 반등 요인도 충분히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네. 상황에서 LG 트윈스가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인가, 사실은 뭐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까 제가 시작하는 부분에 대진훈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그 동기간 최하위 상황 그 구간 6월 네. 19일 이후에 5승 1무 14패거든요. 네. 이 기간에 만난 팀이 두산을 2번 만났고요. 키움과 NC를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리고 SK, KT, 삼성 이렇게 만났었는데 KT는 그 전에 라모스 선수가 끝내기 홈런을 쳤던 시리즈에서도 굉장히 고전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LG가 우세를 하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강백호 선수 없는 타선을 상대로 굉장히 LG가 고전하다 역전승을 거두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황재균 선수도 돌아왔고 강백호 선수도 돌아왔고 이제 KT가 완전체 타선인 상태로 이제 LG를 상대했기 때문에 사이클이 그때와는 정반대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가 좀 내리막길에 있었던 LG로서는 좀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네. 삼성 역시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을 때 맞아요. LG를 만났어요. 네. 이런 시리즈를 치르다 보면 1년에 144경기를 하고 이게 날짜로는 뭐 한 180일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리즈를 치르다 보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뭔가 나쁠 때 만났던 팀, 뭐 상위권에 있는 팀도 뭔가 부상 선수가 많거나 사이클이 안 좋을 때 만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네네. 그런 것들이 페넌트레이스 144경기의 결과로 순위를 매기는 뭐 이유기도 하고, 그걸 지켜보는 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뭐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클이 안 좋았던 두산을 상대로 고전하면서 역시 그 급락이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네. LG도 뭔가 반등할 만한 요소들, 아까 살펴본 부상 선수들의 복귀, 그리고 대진훈의 긍정적인 변화, 뭐 이런 걸로 반등할 수 있는 요소는 있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세가 반드시 뭐 쭉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팀도 좋았던 팀들도 지금 최근에 갑자기 안 좋아진 팀들이 있고, 뭐 정말 이거 이대로 되겠어 싶다가도 뭔가 굉장히 반등하는 팀들도 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페넌트리스의 묘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은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어렵다.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LG 트윈스의 최근의 부진 그리고 반등 요인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